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헤드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리뷰하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나이저사에서 나오는 HD600과 HD660S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리뷰하는 거는 660S에 대해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HD600은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세요. 네,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고 이게 가격대 성능이 가장 뛰어난 헤드폰 중에 하나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0, HD6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660S가 가격이 좀 더 비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하면서 600과 그다음 660S의 차이점, 동일점,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얘만의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HD600 같은 경우는 제나이저에서 가장 유명한 헤드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HD600은 하이파이 쪽이나 뭐 프로들도 당연히 쓰고요. 프로나 하이파이 쪽에서도 HD600에서 잘 알고 있고요. 라이브 사운드라든지 DJ 쪽에서는 HD25에 대해서 더 유명하게 듣겠죠. 그 밀폐형 타입의 귀를 꽉 막아서 쓰는 프로용 장비로 나와 있는 헤드폰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나이저에서도 유명한 두 개를 뽑아라 하고 딱 하면 HD600이 1번, 두 번째가 아마 HD25일 거예요. 네, 그 두 개의 모델은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헤드폰입니다. 얘거든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모든 기준이 되는 사운드를 만들어 준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고요. 들어보면 정말 플랫한 사운드를 만들어 줍니다. 어디 군더더기 하나 없고요. 사실 들어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소리를 얼마의 가격을 더 내야지만 들을 수 있지 싶을 정도죠. 사실은 이게 최근에 굉장히 저렴하게 세일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얘를 쉽게 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세일 기간이 끝나서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가격 형성된 거가 한 이 정도, 여기다 해드릴까요? 이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헤드폰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경쟁사에 2배 되는 금액에 있는 제품들과 견줄만한 품질이 나와요. 정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고가의 제품하고 견줄만한 품질이 나오는데 가격이 싸냐고 얘기하시면 외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외형이 완전 단점이에요. 네, 정말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싸구려틱하게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재가 되게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형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디다가 넣었을까요? 드라이버, 음질에만 넣었고요. 사실상 편안함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쿠션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착용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고요. 오픈형이기 때문에 장시간 써도 그렇게 피로도가 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서 쓰기는 조금 어려워요. 오픈형에서 밖에서 소리가 다 들리니까 실내에서 쓰는 걸 주로 권하고요. 믹싱 엔지니어나 아니면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잘 사용하는 애예요. 플랫한 반응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단점이 있다면 얘는 605ohm을 기본으로 해서 나와요. 605ohm을 기본으로 해서 나오니까 헤드폰 앰프가 있어야 됩니다. 헤드폰 앰프가 없이 들게 되면 저음이 뒤로 쑥 빠지면서 힘없는 소리가 조금 나오고요. PC라든지 다른 데서 볼륨을 맥시멈 상태로 놔둬도, 핸드폰에서 맥시멈 상태로 놔줘도 충분하게 큰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충분하게 크게 들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모자른 그런 음압이 나와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해놔야지 평소에 듣는 좀 크다라는 싶은 정도의 레벨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605ohm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단점이고, 얘를 쓰려면 헤드폰 앰프를 써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래요. 얘는 지금까지 레전드라고 불리워왔고 지금까지도 레전드입니다. 그런데 660S가 나오면서 레전드를 이어간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660S가 이제부터 어떤 소리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외형입니다. 외형은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주 조금 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유광 형태로 되어 있고 약간 유광이면서 그 대리석을 흉내낸 이제 그런 걸 좀 해놨는데, 사실 이게 트레이드 마크이긴 해요. 대리석을 흉내내면서 약간 촌스러운 거. 촌스러운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제 매트한 느낌, 그러니까 무광의 느낌이 있으면서 마감이 조금 나요. 조금.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대동소이하고요.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착용감에 동일해요. 그래서 같은 외형을 공통점을 놓고요. 두 번째로는요. 고음의 해상도를 놓을게요. 고음의 해상도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들어봤는데 두 개는 고음의 해상도는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마도 중음과 저음의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런스 때문에 아마 다르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고음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고음은 같다라는 거는 동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으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고음의 해상도예요. 고음의 양이 아니라 해상도에 집중하면서 들으면서 들었던 곡 중에 템테이션을 들으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그 템테이션으로 저음이나 중음을 확인하려고 들었는데 오히려 고음을 확인하게 됐어요. 템테이션을 듣다 보면 이제 브러쉬로 이제 스네어를 치는 그 연주가 있습니다. 이 브러쉬 갖고 스네어를 치는 연주인데 여기서부터 브러쉬로 이렇게 첩 했을 때 이 첩 소리도 물론 이쁘게 들리지만 첩이 끝나면서 뒤에 나오는 이 잔향, 리버브가 있어요. 잔향이 첩 하면서 쫙 퍼지는 소리가 있는데 다른 커널형 이어폰이나 제가 최근에 했던 블루투스 이어폰에서는 전혀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얘는 탁 하니까 이 브러쉬 착 치고 나서 뒤에서 쫙 하고서 뒤에 여운으로 사라지는 그 잔향이 다 들려요. 예. 고음에 쫙 하면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두 헤드폰 모두 다 들려요. 그거 보고 확실히 그래 유선이지. 그래 헤드폰이지. 확실하게 오픈형이지. 그러니까 그게 다 들리는 거 보고 그래 이게 소리 듣는 맛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두 헤드폰 동일하게 다 고음의 해상도는 아주 잘 갖고 있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점은 스테레오 이미지예요. 제가 스테레오 이미지를 위해서 정말 EDM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곡들을 들어봤는데 스테레오 이미지가 비슷하고 스테레오 이미지상에서 특히 양쪽으로 어느 정도 더 벌려져 있느냐를 들었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디 각도까지 벌어져 있지? 이쪽은 어디 각도까지 벌어져 있지를 놓고서 헤드폰을 계속 바꿔가면서 들었는데 동일해요. 동일해서 둘 다 스테레오 이미지상의 이 와이드함 느낌은 둘 다 동일하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할게요. 이 세 가지 정도는 공통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이점이면서 장점에 대해서 660S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차이점이면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점 전에 차이점의 장점으로 첫 번째는요. 일단은 출력이 30% 정도 체감상으로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 HD600 같은 경우는 600오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이나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다른 듣는 데에서는 헤드폰 볼륨을 100에다 놔야지 충분하게 크게 들리는 느낌이 난다고 치면 660S는 이거보다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660S에서는 약 7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감쇄한 볼륨 레벨을 해야지 비슷한 소리 크기로 나와요. 즉 660S가 소리가 더 커요.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소리가 더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댐핑 팩터는 이게 더 좋게 잘 나오지 않냐? 네, 앰프를 물려야 된다는 거죠. 앰프를 물려서 썼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앰프를 물려서 쓰면 얘랑 비슷한 음압 레벨을 맞출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그런 저음의 타격감이나 뭐 약간 트랜지언트한 느낌이나 그런 거 다 HD600이나 HD660S나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지만 그냥 1대1 비교를 했을 상황에서는 HD600 자체가 얘한테 그런 것은 밀리게 되는 거죠. 음압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30% 정도 더 크게 나온다는 것도 차이점이면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리의 음상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음상이 얼마큼 가까이 있느냐. 네, HD600도 엄청나게 음상이 가깝게 있는 좋은 헤드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확실한 거는 HD660S가 음상이 더 가깝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까워요. 얘도 엄청나게 가까운데 얘보다 더 가깝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들었던 거가 이제 특히 남성 목소리에서 이런 거가 좀 들리는데 남성 목소리에서 이제 Thanks to You 같은 노래, 여기 보시는 이 Thanks to You 같은 곡을 듣게 되면 이 남성이 베이스 소리가 뿡 나오면 남성이 탁 나와서 Thanks to You 하고 딱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거리감 자체가 달라요. 네, 그 곡에서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중음에 그 목소리가 중음에 대한 데피니션이 되게 잘 나타나는 중저역에 대한 데피니션도 마찬가지고 중음하고 중저역에 대한 이 명확함을 더 나타내는 그 테스트하기 되게 좋은 곡이어서 그 곡을 듣게 되면 확실히 HD600보다 HD660S가 더 가깝게
훨씬 더 소리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걸로 우선 제가 음상이 660S가 더 가깝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상이 좀 더 가까운 것을 차이점으로 하면서 좀 더 가깝다는 것을 그 장점으로 놓을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슷한 얘기지만 음상 정의가 정말 뛰어납니다. 훨씬 더 뛰어나요. 600S도 음상 정의가 괜찮아요. 스테레오 이미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스테레오 이미지를 얼마나 그러니까 스테레오감은 얼마나 와이드하게 좌측 끝과 우측 끝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스테레오감이라고 한다면, 음상 정의는 그 스테레오 안에서 각각의 악기의 음상의 위치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악기는 가깝게 있어야 되는 건 가깝게 있어야 되고, 좀 멀리 있는 거는 멀리 있어야 되거든요. 요게 잘 표현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폰을 끼고 들을 때 여러분들 음악을 즐기기도 하지만 소리를 즐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헤드폰을 끼고 눈 감고 딱 듣게 되면 각각의 악기들이 얼마큼 나한테 가깝게 있고 얼마큼 뒤로 빠져 있고 이런 거를 느끼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즐거워요, 음악이요. 네. 그렇게 들으시면 그게 음상 정의가 얼마큼 잘 되는지를 갖다가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은, 제가 로비 윌리엄스 곡에서 One for My Baby라는 곡을 듣게 되면, 그 곡이 되게 단순한 곡이에요. 피아노 연주를 하고 로비 윌리엄스 노래 부르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스트링 세션이 같이, 스트링이 이제 현악기가 쫙 같이 나오는 그런 곡인데, 얘로 듣게 돼도 정말로 음상 정의가 정말 좋고 가까운 건 가깝게 있고 멀리 있는 건 멀리 있게 잘 들리는데, 음상이 더 가깝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아노가 시작을 딱 하는데 피아노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얘 600으로 들었을 때는 약간 피아노가 조금 한 1m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660S에서는 피아노 그냥 앞에 앉아서 있는, 피아노를 내가 연주할 때 들리는 그런 느낌? 음상이 피아노가 여기 들리고, 그다음에 로비 윌리엄스 목소리가요, 요 위에 있어요. 제 머리 위에 한 1m 떨어진 데에서 머리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피아노가 여기 있고 로비 윌리엄스가 머리 위에서 부르는 느낌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스트링이 나오는데 그랜드 피아노 뒤에서 스트링이 쫙 깔려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의 음상 정의를 구현을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HD 600보다 660S가 훨씬 더 잘 만들어줬어요. 그게 차이점이면서 장점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음 밸런스가 660S가 훨씬 더 좋게 들립니다. 이 중음 밸런스가 좀 빠지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많이 듣는 게 Digging on James Brown 같은 경우에서 브레스가 빵빵 나오는 것도 많이 확인하지만, 이번엔 제가 들었던 거는 이제 로비 윌리엄스 똑같은 곡에 이제 Mac the Knife라는 곡이 있어요. Mac the Knife라는 그 곡을 듣게 되면 이제 브레스 세션이 빰빰 막 이렇게 중간에 빰빰 이렇게 막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브레스가 이쪽에서 팍 나오는 게 있는데, 브레스의 중음을 잘 표현을 못하게 되면 그 브레스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날카롭게 깨지면서 들려요. 날카롭게 재지는 소리로, 재진다 그러죠. 그 표현이 맞을 거예요. 재지는 소리로 들리는데, 훨씬 더 660S에서는 그 브레스 소리가 훨씬 리얼하게 들렸어요. 네, 재지지도 않고 훨씬 리얼하게 들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음의 밸런스가 600보다 얘가 더 낫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주파수적인 밸런스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앰프를 물렸을 때는 충분히 얘도 그렇게 낼 수 있어요. 600이 앰프를 물렸을 때 충분하게 중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660S를 앰프를 물리지 않고 일반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서 듣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도 중음역을 그렇게 잘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게 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음의 반응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660S가 저음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저음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반응 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역과 저음의 반응 속도, 그걸 트랜지언트라고 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드라이버가 반응을 해주느냐는 거죠. 이 두 개의 HD하고 HD 600하고 660S의 차이는 드라이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저는 느껴요. 임피던스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된 중음과 저음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서 컨트롤이 잘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음이 나와도 그냥 헐렁헐렁한 저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단하게 탁탁탁 하고 나오는 저음이에요. 근데 그게 과하지가 않아요. 어떤 애들은 그 타격감이라고 해서 그거를 과하게 뻥뻥 밀어주는 EDM이나 힙합에서 나오듯이 뻥뻥 쳐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저음 아니에요. 그런 저음이 하나도 아니고, 이게 표현을 하자면 킥이 푹 하고 나왔을 때 그 푹 나오는 소리를 정확하게 딱 표현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 빠르게 반응하는 푹 하는 소리를
정말 빠르게 딱 반응을 해줘요. 이 푹 하는 소리를 빠르게 반응을 못 해주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들으면 퍽 하고 나와야 될 게 훅, 훅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음은 이때 훅, 훅 이렇게 퍽이 아니라 훅 하고 나와요. 근데 얘는 그러잖아요. 정말로 퍽 하는 소리는 퍽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음의 빠른 반응과 중음의 빠른 반응이 사실 600하고 660S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저음이 더 많다라기보다는 660S가 저음의 표현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마도 사인이나 스코브를 돌리게 되면 조금 다르게 뭐 두 개가 주파수 특성이 다르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들을 때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파수 특성이 그렇게 크게 틀어진 것 같이 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음이 있는 악기들이 나왔을 때의 반응 속도는 600이 앰프를 물렸을 때 나오는 소리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600에 앰프를 물렸을 때 탁탁 타이트하게 나오는 그 저음이 얘는 아무것도 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660S는 그냥 나온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테스트할 때는 600S는 헤드폰 앰프를 꼈을 때의 소리, 그리고 그 헤드폰 앰프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00S는 헤드폰 앰프와의 매칭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660S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 자체의 트랜지언트가 저음이나 중음의 트랜지언트가 훨씬 뛰어나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좋은 장점으로 제가 뽑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톤 밸런스를 갖다가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장점으로 보면 660S가 훨씬 더 현대적인 사운드예요. 요새 사람들이 훨씬 더 원하는 사운드. 얘는 약간 좀 올드한 사운드가 나와요. 예, 옛날에 조금 그런 요새 음악계에는 훨씬 잘 어울리는 건 660S가 요새 음악계는 훨씬 잘 어울리고요.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600은 좀 심심한 사운드고요. 660S는 훨씬 다이나믹하고 훨씬 즐거운 사운드 나와요. 대부분의 90%의 사람들은 660S를 더 좋아할 겁니다. 네, 제가 이거는 개런티 할게요. 네. 그리고요,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냥 솔직히 그냥 PC 앰프 없이 PC에 물려서 쓰잖아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T1 있죠. 네, 제가 갖고 있는 T1은 앰프에 제대로 물려서 써야지만 나오는데 600도 마찬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T1보다도 660S가 그냥 물렸을 때는 더 소리 좋아요. 네, 이게 제가 솔직한 평이에요. 그 정도예요. 660S가 제가 갖고 있는 T1보다도 T1은 앰프에 물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660S가 소리가 더 좋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나아요. 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제가 내린 차이점이면서 장점이고요. 단점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해 보겠습니다. 660S의 단점. 외형. 끝. 솔직히요, 이 가격대에 이런 성능을 내주면서 이만한 장점이 있는 애가 있을까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경험이 별로 없어서 다른 것들 좀 못 들어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제나이저의 수준들을 갖다가 제가 다 들어봤잖아요. 정말로 지난번에 정말 그냥 이어폰, 제일 싼 이어폰부터 시작해서 최고가 HE1까지 들어봤는데 HE1까지 다 들어봤는데 걔네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성비가 이 정도 나오는 애가 있을까 하면 저는 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선 이거에 대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단점을 단지 외형, 플라스틱의 이런 형태, 요거를 단점으로 마지막으로 뽑고 이 영상을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리뷰였는데 너무 편파적인 리뷰였나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지난번에 했던 에어팟과 비슷한 그런 리뷰가 될 것 같아요. 얘한테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이면서 단점을 찾으라 그러면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편파적이었죠? 근데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나이저랑 뭐 제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음향에 대한 좋은 이야기 또는 다른 제품에 대한 리뷰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여러분들께 이벤트 공지가 있어서 영상을 계속 이어서 찍습니다.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장비 지금 관심 있는 HD 660S에 대한 거예요. 600도 마찬가지고 660S만 할 것 같은데 660S 외에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연말에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스카운트 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행사가 조금 있다가 있을 예정이니까 너무 급하게 구매하지 마시라는 것을 영상에 남기고요. 그리고 그 행사를 하게 됐을 때에는 그 행사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매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해서 자선으로 이제 기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사회적으로 좀 좋은 것까지도 같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행사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제 제나이저 본사에서 프리미엄 청음회를 엽니다. 네. 이 프리미엄 청음회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좋은 호텔을 빌려서요. 그 호텔 안에다가 여러분들 하이엔드 헤드폰들을 쭉 전시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헤드폰들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600S가 가장 저렴한 모델로 시작을 해갖고 오늘 했던 660S, 600부터 시작해서 660S, 그 다음에 제일 위로 올라가면 네, HE1까지 7,300만 원짜리, 제 이 영상 기억나시죠? 7,300만 원짜리 HE1까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합니다. 네, 그게 11월 30일 토요일 날 열리는데요. 이 11월 30일 토요일 날 여러분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한테만 그 제품을 들어볼 수 있게 하고요. 그 현장에서도 제가 할 때는 저렴하게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나이저 코리아에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5명께 프리 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 모이는 자리에서 저한테만 5명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5분이 그 장소에 가셔서 그 청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때 제가 그 헤드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의 헤드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청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여러분들 그때 오실 수 있다면 저와 같이 같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명밖에 안 되는 거 조금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총 30명밖에 못 들어가요. 총 3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5분 주신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회가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음향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